반갑습니다. 우리 기초과정 영재교사 연수 사이버 강의로 영재교육과 창의성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상대학교 수학교육과에 근무하는 한인규입니다. 자,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육에서 얼마만큼 구현될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창의성은 예를 들어서 지식의 어떤 재생산이라는 관점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논의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어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이 창의성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우리 교육 과정에서 창의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짝 따와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의융합이라고 하는 그 역량 안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창의성의 본래 의미,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일부 내용들을 따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교수학습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요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창의성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의 좀 넓은 의미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창의융합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말은 그대로 보면은 여기 뭐예요?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을 누가? 학생이 하는 것이 이제 창의성과 관련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맥락을,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어떤 과제를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선생님이, 즉 학생들은 창의성과 관련해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선생님은 뭐예요? 그러한 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교수학습에서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영재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것, 이제 결과로서 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을까가 이제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창의성에 관련될 것이고, 선생님 역할은, 교사의 역할은 그를 위해서 각 교과별로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교육 과정에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재 교육에서 이러한 측면들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서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이제 창의성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그 영재원 학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할 때 그 개발원에서 문항을 개발해서 학생들 전국적으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죠. 그때 보면 그 평가 문항 유형 중에 하나가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포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주고, 우리 그 일반 수업 시간에서는
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해법을 하나 찾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여기서는 의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찾은 방법의 수에 따라서 쉽게 생각하면은 평가 그 배점이 틀려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법을 비교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것, 찾는 것 이런 것들도 창의성에 관련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재반 수업에서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문제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찾게 하는 것, 그러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학습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그 교육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 해법을 찾는 이런 것들이 창의성과 관련돼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 창의성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창의융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학, 이제 과학, 음악이면 음악, 뭐 교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교과와 교과 간, 그 다음에 실생활을 연결해서 실생활과 관련시켜서 새로운 지식 기능을 생성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다른 교과, 나의 경험, 일상생활과 교과 지식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창의성이 되겠죠. 그죠? 보통 요 정도가 우리 그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창의성과 관련돼서 논의가 됐고 교사학습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 산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것, 세 번째 연결성, 교과 간, 그 다음에 실생활과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창의성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누구나 다 수긍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 그 연수에선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 창의성의 의미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창의성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인 학자는 길포드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 번씩 교직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길포드라는 학자는 창의성을 어떻게 봤냐면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또는 발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 이 대응되는 건 뭐예요?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가 되겠죠. 자, 확산적 사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봤다. 발산적 사고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존의 사고나 관행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발산적인, 확산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한 가지 정답으로 한 가지 어떤 아이디어로 귀착되는 그러한 사고를 수렴적 사고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이 정도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사고, 발산적 사고와 비슷한 개념이 될 거다. 창의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사전, 교육학 사전 이런 데서는 창의성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사전적 의미로 창의성은 요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 교육학 사전이나 무슨 용어 사전 같은 데 보면 이 정도 써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그죠? 새로운 관계 지각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 아까 길포드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사고가 아마 이것과 관련되겠죠. 아니면 아까 교육과정에서 봤던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 이게 아마 요것과 같은 맥락일 거예요. 또는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 또는 뭐예요? 뭐 이게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통적인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것,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산출물을 내거나 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으로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 이것들이 창의성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의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관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거꾸로 질문 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이 창의성을 여기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관계 지각, 아이디어 산출 또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창의성이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에 뭔가 덧붙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면 충분할까요? 과연 덧붙일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면 충분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창의성에 대해서 요 정도의 생각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의 창의성과 관련해 더 논의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해나는 것도 새로운 관계 지각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하는 거니까 창의적인 어떤 접근을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죠?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 질문 받으면서 뭐가 있지? 잠깐 1, 2초 생각했다면 뭐가 있을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장애물이 되겠죠. 장벽이 되겠죠.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할 때 학생들이 아마 이런 방금 전에 선생님들이 경험했을 법한 그러한 어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의 과정에서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창의성이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아니면은 교과 역량으로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찬반 많이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의와 연결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요 창의성에 대한 그러한 사전적인 정의 이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더 있을까요? 창의성에 추가될 수 있는? 자, 이거 과제로 내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강의 시간이 딱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답을 또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베로노이라는 학자는 뭐예요? 창의성을 어떻게 봤냐면 전문가에 의해서 인정된 과학적, 심미적, 사회적,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요거까지는 없었어요. 사전적 정의에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 통찰, 재구성, 구조 요것은 아까 그 사전적 정의하고 비슷하죠. 그죠? 사전적인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 산출하거나 전통적인 사고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창의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였기 때문에 요 독창적인 아이디어, 통찰, 재구성, 발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관계를 지각, 비범한 아이디어 산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것 요게 아마 요거하고 사전적 정의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될 거예요. 근데 사전적 정의에서 없었던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전문가에 의해서 인정된
과학적인 가치가 인정된, 심미적인 가치가 인정된, 사회적인 가치가 인정된, 기술적인 가치. 요 가치라는 개념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창의성에는 이 과학적인 가치 당연하겠죠. 심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기술적인, 과학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렇게 같이 묶을 수 있겠다. 그죠? 심미적이고 사회적인 것. 즉 사회적 가치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과학적 가치 우리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성은 사회적 가치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새로운 것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회적 가치가 수반되지 않은 것을 창의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논란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의 창의성을 보면은 일단 이제 참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에 효율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롭고 문화적 가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만 가지고는 우리가 창의성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문화적 가치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새로움이란 측면이라 보면 이거하고 같게 놓을 수 있는데 이제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아니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보면 요 폭탄과 자동차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창의성이란 관점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창의성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창의성을 조금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살짝 그 뭐랄까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뭐예요? 여기 뭐 5줄이나 써 있는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생략할 수 있겠죠. 그죠? 슈밀린이라는 사람의 한 얘기인데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갖고 있는 정보와 과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요. 이건 전제가 되겠죠. 앞에 액세서리가 되겠다. 그죠?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미 갖고 있는 정보, 기존의 지식, 그 다음에 과제로부터 이끌어낸 정보,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합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그럼 사실은 우리 앞에서 가치 있는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사전적 정의로서의 창의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어요. 새로운 관계 지각, 뭐 비범한 아이디어 산출, 또 베르논도 마찬가지 그 통찰이나 재구성을 만들어내는 것,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 요 과정, 이 베르논이 같이 있는 것은 이 문제 해결 과정 또는 창의적이란 말 여기다 쓸 수도 있겠죠.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사전적 정의에서 새로운 관계를 지각, 비범한 아이디어 산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슈밀리는 뭐예요? 기존의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 플러스 문제 상황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들 합쳐서 조립, 재구성해서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창의적 사고를 이 슈밀리는 어떻게 문제 해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제를 푸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비범 아이디어 만들어가는 것, 문제 해결 이꼴 심리학자들은 사고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고 중에서 어떤 창의적 측면이 강조가 된다면 창의적 사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슈밀린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창의성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예요? 학습 과정에서 그러한 적절한 학습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을 교육 과정에서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은 기존의 정보, 즉 지식이죠. 과거의 문제 해결 경험이나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 자원의 새로운 조합. 산술적인 플러스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러한 조합을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산출물을 낼 수가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 우리가 창의성이다 그럼 완전히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것, 기존에 없었던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 이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의 한 예를 살펴볼게요. 그 아다마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눴어요. 물론 이건 아다마르뿐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4단계로 나눈 학자들이 꽤 있죠. 처음에 준비기, 부하기, 계시기, 검증기. 그러니까 창의적 산출물을 내는 과정이란 얘기죠. 부하기에서는 의도적인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막 고민하는 여기까지는 전부 준비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떠한 해법, 문제 해결이 나오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 막 고민하잖아요, 학생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내가 기존에 몰랐던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 막 고민하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준비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조합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이제 모든 과정이 준비기예요.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좋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노력하다가 아이고 다 타버렸어. 나의 노력이. 나의 의지가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힘도 정열도 다 꺼져버렸어. 좀 쉴래. 하는 것이 이제 부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멈추고 근데 이제 이 아다마르는 어떻게 봤냐면 의도적인 노력은 멈췄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돌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 고민하면 갑자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머리는 계속 돌고 있다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이 있으면 전부 준비기예요. 근데 의도적인 노력이 멈춰진 후에 여기 무의식 중에 사고활동이 일어난다 했는데 과연 무의식이 어디 있는지 사고활동이 돌아가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이 돌아간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식 아래에서 아이디어가 막 익어간다는 거죠. 그게 부하기. 그 다음 계식은 통찰의 순간. 그 다음에 검증기는 여기 통찰하면서 아이디어가 폭 떠오르는 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검증하는 시기가 되겠죠. 우리가 창의적인 이 측면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설들을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창의성의 과정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의 일화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일화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우표다 그죠? 깨꼴레 벤젠굴이 발명한 사람이죠. 뭐라 그래요? 책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써 있네. 뭐예요?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변전고리를 생각해냈다. 그럼 꿈속은 뭐예요? 아까 그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면은 준비기에 해당하겠어요? 부화기에 해당하겠어요? 당연히 부화기에 해당하겠죠. 의도적인 노력을 막 했어.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꿈꾸면서 꿈속에서 빙빙 돈 것. 이게 이제 여기 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요게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아까 준비기, 부화기, 계식이라 하면 준비기는 의도적인 노력. 이 케쿨레가 이 변전구리 모형을 생각하기 위해서 선형적인 것 막 고민하겠죠. 이것저것. 이게 준비기. 그래서 덮어놨어. 이게 부화기. 그럼 이거 뱀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계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그죠? 요 부분은 계식기에 해당하겠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변전고리 모형을 실제로 원형으로 만들어서 고리형으로 만들어서 확인하는 검증기가 나오겠죠. 예, 부화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예요. 근데 하는 시기, 우리가 이제 어떤 막 고민하다가 하는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그 부분은 계시기에 해당하겠네. 그죠? 자, 창의성 개념은 요 정도 하고 창의성에 대한 다른 논의 이 정도 오늘 할 수 있겠다. 그죠? 창의성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창의성과 심리적인 창의성 두 가지로 나누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역사적인 창의성은 말 그대로 전 인류 관점에서 창의성이 어떤 제품이 있어. 휴대폰이야. 그러면 역사상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창의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학생들의 작품, 요런 다면체, 학생들의 그림,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학생이 처음 만들어낸 거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에게는 창의적이야. 나는 본 적이 없어.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것을 갖다 사이클로지컬한 피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창의성 논하는 것은 이 피창의성의 관점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창의성의 대상들이 되게 넓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봤어요?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카라는 관점에서 창의성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이 전부 창의성 밖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 이것은 H 창의성이야. 근데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것처럼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냈어요. 제품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기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피창의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치를 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창의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후에 그 우리 강의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